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힘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함께 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 2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700선을 회복했죠.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시장은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 시장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아까 예측가를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이 2,000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도 괜찮게 흘러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뉴욕의 3대 지수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유가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4.8% 가까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여전히 경제에 대한 재개,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모두가 단계적으로 좀 경제 활동에 좀 재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불안 요인들도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힘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잠깐 좀 자료를 보면 뉴욕 증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IT 쪽 섹터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페이스북과 구글이 좀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고, 금융 섹터도 좀 괜찮았었고요. 기술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자체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사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질 때가 됐는데,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재미난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뭐냐면 S&P 지수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자금 부분들을 해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과 지금 현재 시장의 지수가 얼마만큼의 비율이 되느냐, 이 부분들을 자료로 좀 만든 건데요.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96년도 급등을 했었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08년 때 급락,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유로존 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평균적으로 좀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49배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비해서 지수에 대한 이 비율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49배인데 지금 현재 비율을 보게 되면 1.1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예요. 보게 되면 유동성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유동성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20년도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좀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시장 지수가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버티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오늘 시장도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아마 2,000포인트가 안착이 되나 마냐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 이유 없다라는 거, 2,000포인트가 안착을 해도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한국도 미국하고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평균적으로 1.4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1배 정도 약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PBR, 한국의 PBR 지표로 보더라도 0.81배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가장 훌륭하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표도 좀 그나마 제일 선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에 대한 팽창 속도가 96년도 이후에 가장 빠르게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기 자금은 여전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사상 최고치예요. 어느 정도 이 44조대를 고점으로 찍고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고객 예탁금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하방 베팅을 하고 싶어도 이 공매도 제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가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얕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는 외국인 쪽과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도 상승 출발할 거지만 이제는 피로에 대한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좀 쌓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증시의 상승은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조정에 대한 불안도 여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오히려 좀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오늘 시장의 전망 전략하고 어제하고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랙 전략입니다. 산업재 쪽 섹터 한쪽하고요. 또 반대쪽은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정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면서 치고 가는, 움직이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형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산업재 쪽 섹터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성장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여전히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냐 투자냐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움직였었던 종목, 주도 섹터들의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가권역에서 매수를 한 분들에 한해서만 보유를 하는 거고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트레이딩 관점 좀 봐야 되겠지만 수익이 좀 제법 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세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쏟아졌어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반대편 쪽에서는 신규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자금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시장, 코스피 시장 오늘 2000선 회복하면서 2008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소부장일까요? 네. 일단 여전히 소부장 섹터 봐야 될 것 같고요. 5G 섹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눈여겨볼 종목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있을 거예요. 뭐 엔터주들이다, 중국 관련주들이다, 양해가 좀 시작되니까 중국 관련주다 이런 쪽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말씀 안 드렸던 부분들은 5G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 이 5G 종목군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보게 되면 1분기 어닝 시즌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5G 종목군들은. 근데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실적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감익됐다라고 해서 밀려 내려왔던 그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HFR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은 그다지 좀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FR 같은 경우는 뭐 눌림목 조정이 좀 양호하게 왔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뭐 삼지전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노와이어리스도 있어요. 이노와이어리스도 여전히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 차례 눌림을 주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데 여기서 21선을 좀 안착을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5G 종목군들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전날 큰 폭의 상승을 좀 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환매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유진테크 같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유진테크도 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 마이너스권에서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매수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정고점 자리 때 목표치가 있으니까 일단 정고점의 목표치를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이제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STI 같은 기업도 있어요. STI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상승을 했지만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 들어가지는 마세요.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정부 정책과 기업들이 함께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거 대신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접근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 발표되면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 2000선 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우지수 1% 이상 올랐고 S&P 500 시장도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은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호재입니다. 이 WTI는 간밤에 30달러 선을 상회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반영하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0.6% 상승 나옵니다. 다시 한번 53,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어제 SK하이닉스 강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계속해서 좀 매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84,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다시 한번 60만 원대 회복했는데 오늘 0.17% 강보합권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만 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오르네요. 2%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권사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 나왔습니다. 적정 주가가 26만 원까지 보는 현재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상품 출시로 성장을 위한 준비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2% 이상 상승하면서 22만 6,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경신됐습니다. 우선주 5위권에서 거래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4만 3,8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LG화학 오늘 다시 한번 가는데 1% 이상 상승 나옵니다. 36만 7천 원대. 그리고 삼성 SDI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3%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죠. 이와 함께 시총 현재 8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추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0.6% 상승 나옵니다. 33만 3천 원대.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9위권까지 빠졌는데 오늘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어제 빠진 만큼 오늘 그대로 올려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98,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2,000선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59% 상승하면서 2,001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10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권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0.2% 강보합권에 출발합니다. 91,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HLB 1% 이상 상승하면서 102,5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제약이 오늘 좀 빠지는데 1% 가깝게 빠집니다. 83,600원대. 시즌은 여전히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1.4% 이상 상승하면서 107,800원대. 그리고 펄어비스가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좀 빠지네요. 0.7%.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21만 원대 하회하면서 20만 8,3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CJ ENM이 강보합권 그리고 KMW 오늘 5G 종목이 강합니다. 1.5% 이상 상승하면서 59,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이제 10만 원 선을 올라섰네요.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10만 200원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제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단타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정보인증 14% 이상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종목들 가운데서 좀 단타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상승한다는 건 매매로서는 전혀 어쨌든 간에 나쁠 것은 없겠죠.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 단타는 가능한데 오늘은 시장이 고점을 지금 강력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에서 시장이 2,0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돌파를 좀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순환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한국정보인증 요거 이제 과열 종목이라서 이제 선수들은 이제 매매할 때에서 일단 손절 라인을 잡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날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손절 라인은 5,330원,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상한가 자리였던 5,33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세. 특히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고 어제 통과가 됐고 그거에 따른 지금 강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욕심을 내서 가져가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대신에 여러분들 단타를 할 때에서는 수익이 날 때에서는 무조건 챙겨주는 게 일단은 좋은 전략이라는 거. 그다음에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특히 떠있는 종목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약한 종목보다는 강한 종목을 했을 때에서 단타의 성공률이 높고요. 그리고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으로 매매한다. 이것을 오늘도 잘 명심을 하시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안 되는 종목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파인텍 질문 주셨는데요. 파인텍 좋아요. 파인텍
파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 쪽인데, 일단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정고점 부분에서 오늘 아직은 뭐 쏘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오늘 시장에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 IT 부품주들이 순환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뭐 폴더블 폰, 카메라 뭐 등등 다 지금 순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당연히 매수 공략이 가능하고요. 뭐 여기서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을 잡는다 그러면은 어제 이제 시가 자리인 1,560원인데 조금 더 밑으로 좀 러프하게 잡으면 1,54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 쪽에다가 그 세계 최초 폴더블 폰용 뭐 본딩 장비 개발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 이게 접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파인텍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뭐 회사도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 증가 이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모두 지금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그런 앞으로도 뭐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폴더블 폰 시장 확대 기대감 지속 또는 폴더블 폰 관련주로 아마 여러분들 매매에서는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자, 심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대략 어느 정도 잡으시면 되냐면 목표치가 꽤 커요. 지금 종목들이 N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치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중기적인 목표치인 거.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한 1,800원대, 1,800원대 정도 보시면 되고 중기적으로는 뭐 2,200원에서 2,500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심텍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매수는 가능한데 지금 아침 좀 떴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떴는데 아직 목표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치가 살아있는데 아까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인텍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당연히. 근데 심텍도 이제 IT 부품주로서 이제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 회로 기판, 우리 PCB라 그러는데 PCB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지난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적자 전환하고 나서 유상증자 영향까지 때문에 이제 작년에서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IT 부품주에 대한 이제 강세 흐름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결국은 IT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뭐 시스템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PCB 관련주도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뭐 MLCC, PCB, 뭐 카메라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가기 때문에 IT주들은 다 한 가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심텍도 그래서 지금 강세에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좀 떠있기 때문에 매매로서는 이제 손절 가격을 짧게 잡는 것과 그다음에 조금 러프하게 잡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공략을 하셔야 돼요. 조금 깊게 잡는다라 그러면 10,000원 정도를 잡고 손절 라인을 10,000원 정도로 잡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짧게 잡겠다라 그러면 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잡고 하시면 되는데 물론 단타로 해서는 이건 맞지는 않아요. 지금 단기와 중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완전 짧은 단타는 분차트를 봤을 때에서 어제 횡보했던 저점 11,500원을 잡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심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텍 같은 이런 IT 부품주들은 초단타보다는 싸게만 사면 되거든요. 싸게만 사면 되기 때문에 초단타보다는 지금 IT 부품주장이 지금 굉장히 강한 장이 왔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좀 끌고 가는, 그래서 조금 더 러프하게 잡으면서 매매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날 튀어날아가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은 손절 라인을 조금 러프하게 조금 깊게 잡고 매매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자,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자,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매수는 가능한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바닥에 있질 않고 이미 신고가로 많이 올라갔어요. 보면은 과거에서도 지금 39,000원짜리, 그 다음에 17,000원짜리 자리에서 지금 23만원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왔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큰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데 뭐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뭐 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포털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 업체이고요. 거기다가 뭐 광고 사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네이버 뭐 글로벌 메신저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동영상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 사업과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검색,
그런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네이버페이 이제 많이 광고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도 네이버페이 한 번쯤은 다들 한번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페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라인워크 IT 서비스 뭐 이런 IT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웹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뮤직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대면 서비스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슈화가 좀 더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성장들이 계속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전망과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죠. 전자상거래 사업도 마찬가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좀 더 좋은 지금 그런 상황들이 아마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올라가 주는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손절 가격을 20만 9천 원 요 자리를 잡고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짧게 잡으면 이쪽인데 어쨌든 20만 9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신고가는 목표치가 없습니다. 계속 가요. 이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왜? 세력들은 자기가 올리고 싶을 때 왜냐면 이 종목은 이 손실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수익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라 그러면은 좋은 이슈를 가지고 계속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 때가 문제인 거지. 어쨌든 앞으로의 그 성장 가속도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단타를 친다라 그러면 하실 수는 있는데 오늘 세 종목을 쭉 봤죠.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세 종목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올라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도를 볼 때에서는 그렇게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안전하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 맞아요. 대신에 손절은 무조건 20만 9천 원을 잡아야 됩니다. 20만 9천 원 깨지면 크게 빠질 수 있어요. 뭐 20만 원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많이 빠지면 17만 원도 빠져. 이 대형주가 20%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네이버를 하는 것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인텍이 제일 유리해 보이고요. 아니면 신텍을 공략을 하되 좀 떴으니까 좀 밀리게 되면 이제 공략을 하거나 물론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에서 지금 시장의 IT 강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다라 그러면 일단 뭐 파인텍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은 뭐 심텍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금액이 큰 사람들은 네이버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외에도 지금 좋은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쭉 보다 보면 지금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거의 IT 부품들도 있고 IT 부품주 아닌 애들도 있는데 안전한 쪽은 IT 부품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초보자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바닥주들은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10시에 실전 매매 정수 프로그램 시간에 늘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하든 단타로는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종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을 좀 물어보셨어요. 두산퓨얼셀을 좀 보게 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단기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량이 오늘 좀 늘어나주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단기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단기 이평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좀 기준으로 잡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10,000원을 좀 기준으로 놓고 보되 신고가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 13,000원 정도 때까지는 목표치를 좀 잡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중고점 자리대 지금 11,200원에서 11,250원 이 자리대를 좀 돌파 또 매물 소화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터졌었어요. 분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부분들이 11,300원 부분이에요.
이 자리대를 강하게 뚫고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 긍정적인데 오늘의 거래량 다소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돌파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본다라는 거는 충분히 한 1,400원, 1,500원, 600원 이 자리대까지 잡아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무난하게 좀 신고가 흐름들이 나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 13,000원을 목표치로 좀 잡고 보는 전략,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도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단기 종목으로 접근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핸들러 시장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적도 좀 괜찮아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외국인 쪽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뭐 16,000원, 15,000원에서 18,000원 언저리 때까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실질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점 자리대가 18,800원 자리대예요. 18,800원 자리대인데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활용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17,800원 정도로 좀 설정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정고점, 과거의 최고점 자리대죠. 한 22,000원 정도? 그 정도 좀 설정을 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매물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요. 과거에 보게 되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 증가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눌림을 준다라는 거는 눌림목 구간을 형성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도 좀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괜찮은 종목군들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눌림목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쪽에서의 반도체 설비 투자는 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의 이 저항 부분대, 10,000원 부분대에 있어서 이 매물이 좀 상당히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급하게 따라가갈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을 때 가급적이면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는 9,500원 이하권역에서도 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한 9,300원 정도 때, 그 이하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1차적으로 상승 수요가 좀 나오게 된다면 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12,000원 자리대의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면 뭐 결과물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빠르게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영우 DSP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시그널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OLED 관련주는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추세를 더 받을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에서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오텍.
네, 일단 오텍이라면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캐리어 에어컨과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에어컨 그 시장 이번 연도가 굉장히 좀 덥다고 해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름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으나 좀 중기적으로 좀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파세코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뒤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대장으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받고 추세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접근하시고, 뭐 그거 외에도 일단 오텍 관련해서는 특수차 같은 것들을 좀 만들거든요. 뭐 응급차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뿐만 아니라 그 특수 차량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질문이 올라온 거는 이제 미래에셋대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어음 발행 예정인데 매수가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증권, 보험 관련주는 물론 매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증권, 보험, 은행 업종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뭐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 뭐 경기가 지금 글로벌적인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증권 관련주들이 수익이 잘 내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 외에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시장을 좀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음 발행 자체가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 금융업에 뭐 진출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금리가 최근에 좀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행 어음의 지금 매력이 좀 부각됐다고 판단이 되면서 시장에서 뭐 미래에셋대우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기업들이 뭐 카카오뱅크나 NH투자증권 같은 뭐 기업들도 이런 어음 발행으로 진행을 하면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금융업 진출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추세로 좀 변환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고 호재로 작용한다는 부분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유튜브에서 올라온 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입니다. 일단 이 라온시큐어는 보안 솔루션 업체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한 공인인증서 대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어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퇴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 구매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동사도 이런 이슈를 좀 머금고 있어서 최근에 조금 주가가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 흐름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구간대는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 손절 라인을 한 1에서 2% 정도 짧게 잡으시고 일단 상승 시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짧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은 리스크 관리를 좀 중점을 두셔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일단 LG화학을 좀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전지현님께서 장프로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투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일단 기업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최근엔 2차전지에 좀 많이 묶여서 활발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배터리 공급 다변화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은 한 하반기에는 점점점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성장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화학 주가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초반 2월 17일 고점을 찍고 나서 코로나 영향으로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후에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안정적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메리트 가격대 메리트도 상당히 있다고 좀 보여져요. 따라서 중장기로 조금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손절 라인은 한 61선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이게 밀릴 때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쉬어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중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따라서 중기 매수는 매수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에코바이오인데요. 일단 오늘 에코바이오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메릭가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스 관련한 신재생 전문업 기업입니다. 상암동에 수소 스테이션을 운영하기로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또는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급등을 하였습니다. 거의 뭐 그린 뉴딜의 지금 대장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린 뉴딜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이제 관련 테마를 잘 앞으로 좀 찾아보셔야 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대략 한 수소차, 뭐 신재생,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저탄소,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오늘 제가 살펴보니까 뉴 리모델링 해갖고 관련 섹터인 뭐 친환경 자재 쪽이나 뭐 이제 복층 창호 유리, 뭐 강제 환기 장치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이 에코바이오 차트 흐름을 좀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뉴딜 정책이 일단 수혜주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으니 급하게 추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눌림목을 통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에도 좀 약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 종목은 비중을 너무 실지 마시고요. 최대한 좀 눌릴 때 손절 라인을 좀 짧게 한 2% 정도 잡고 일단 상승하면 요것도 한 3에서 5%부터 순차적으로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박원재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계속 확산되면서 어제 소부장 종목이 대시세를 냈는데요. 이럴 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템포를 늦추면서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계속 되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좋다. 그런데 종목들이 다들 급등을 하니까 급한 마음에 쫓아가면은 조금씩 타이밍의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거만 주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큰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살짝 매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투신의 방향이 중요한데
과연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신 종목 중에 첫 종목이 솔브레인이에요. 솔브레인은 반도체 화학 공정 업체로서 실적 대비 최근에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요. 동진세미캠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솔브레인은 동진세미캠보다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서 가격 부담은 적은데 이 회사가 7월 1일부로 회사 분할 이슈가 있어요.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하고 분할을 하는데 그게 살짝 좀 압박을 받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매수 관점은 어차피 이 종목이 하반기에 갈수록 업황이나 시황이 좋기 때문에 매수하는 데는 부담이 없는데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편이죠. 이럴 때는 한 번에 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11선까지 기다리시던지 오늘 사고 싶다 그러시면 오늘 일부 사시고 기다리셨다가 10일이나 20일 사이에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은 중장기 종목으로 괜찮다라는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대표 기업이죠. 네이버와 더불어서 NC소프트.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끌고 있는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끄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4차 산업에 있어서 인터넷이 주도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다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폭이 크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 관찰을 하면서 현재 한 8주에 걸쳐서 거의 11선도 안 깨고 들어오는데 이 가격에 추격 매수하는 건 좀 무리겠죠. 지켜보고 있다가 언젠가 이게 이격이 좁혀집니다. 이격이 좁혀져서 21선이 다치하면 그때 보겠다. 이런 관점이면 좋아요.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은 시세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밸류하기도 어려울 만큼 계속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기업은 어떤 밸류나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4차 산업의 인터넷 기업,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놓고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합병한 이후에 셀트리온 아마 네이버 셋이서 한 3년 후에는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놓고 다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카카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는 무리지만은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는 좋다는 매수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입니다. 공정 소재로서 PI라는 건 폴리이미드 필름인데 전방 시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휴대폰 방열 시트를 당연히 하고요. 2차 전지에 차폐 필름도 하고 FPCB에 이제 방열 열이 많이 나니까 그거 열 전도를 막는 걸로 하고 최근에는 액상 바니쉬를 통해서 TFT 반도체 트랜지스터에 쇼트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전방 시장이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으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면은 현재 위치가 살짝 올라와 있고 정고점이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를 하고 조금 늘렸을 때 21선에서 추가 매수한다는 전략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3만 원으로 종목 매수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충성 위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고 4위에는
김광만 위원의 원익 IPS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 이상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 3위는 박원재 위원의 시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내려오면서 목표가 달성된 종목입니다. 1%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정재훈 위원의 SFA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정재훈 위원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한 가지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미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을까요? 오늘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SKC 코롱 PI를 해야 되겠네요. 카카오나 솔브레인도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닌데 이격이 굉장히 좀 과다하게 벌어져서 매수 포인트 사정권에 들어온 종목은 SKC 코롱 PI. 이 종목은 뭐 크게 이격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전방시장 성장이 계속 기대가 되고 특히나 그 액상으로 처리하는 바닛이라는 PI 용도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반대체가 계속 미세 공정이 이루어질수록 선단이 굉장히 짧아지니까 간섭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이 PI 필름으로 코팅을 해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FPCB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차폐 필름이나 열 방지하는 거, 과열되는 거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 액상까지 들어가서 반도체 부분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제 굉장히 전방시장이 넓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경영권이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PI 정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 사명이 바뀌면서 새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경영진이 PEF 사모펀드인데 기업 개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괜찮겠다는 아이디어에서 SKC 코오롱 PI를 오늘의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